당신이 오늘 밤 눈을 감는 그 방향이 당신의 재물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반복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기도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무너지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자연스럽게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잠드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밤새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문이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냅니다. 눈을 감고 의식의 방어가 완전히 내려간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변의 기운을 아무런 저항 없이 흡수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이 모입니다. 그러나 탁하고 차가운 기운이 밤새 흘러 들어온다면 아무리 낮 동안 열심히 살아도 그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이 막혔을 때 지갑을 바꾸고 현관을 정리하고 거실의 가구 배치를 바꿉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침실을, 그 소중한 수면의 공간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그 공간, 가장 무방비 상태로 기운에 노출되는 그 공간을 정작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는 풍수를 단순한 미신으로 보지 않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음양과 오행의 원리가 곧 우주의 질서이며 그 질서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대의 방향 하나가 그 질서와 어긋날 때 몸은 밤마다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으며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자꾸 어긋나이 두김,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느낌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절대로 피해야 할 침대 방향 3가지와 하늘의 기운을 내 침실 안으로 초대하는 올바른 방향의 비밀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기운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잠자리를,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아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는 절약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이들도 착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사업에서 거듭 손실이 났으며 아내는 자꾸 작은 병치레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열심히 기도도 드렸고 지갑도 바꾸고 현관 정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거실도 주방도 아닌 침실로 먼저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의 머리맡이 정북 쪽을 향하고 있었고 발치 쪽으로는 화장실 문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배치 하나가 수년에 걸쳐 그 가정의 기운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운은 물처럼 흐른다. 막히면 썩고 잘못된 곳으로 흐르면 해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풍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풍수는 신비로운 주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기운이 우리 삶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몸은 하루 중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낮 동안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 어느 정도 외부의 기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 깊은 수면 속에서 우리의 몸은 주변의 모든 기운을 여과 없이 흡수합니다. 좋은 기운이 흘러드는 방향이라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건강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탁한 기운, 차가운 기운, 살기사티가 침투하는 방향이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으며 이유 없는 불안감이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운의 빚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밤 조금씩 쌓여가는 보이지 않는 빚. 그 빚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꿈자리가 늘 사납고 어지럽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속도가 항상 빠른 느낌, 가족 사이에도 까닭없이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실의 기운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늘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바깥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매일 밤 눕는 그 자리를 살펴보라고. 그 자리가 바르면 기운이 쌓이고 그 자리가 어긋나면 기운이 새어나간다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어긋남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피해야 할 침대 방향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근기는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범하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침대의 머리맡을 북쪽으로 향하게 두는 것. 언뜻 보기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며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반복해서 발견했습니다.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재물이 좀처럼 쌓이지 않으며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이 일상을 지배하는 가정의 침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머리맡이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수의 원리에서 북쪽은 음기염비가 가장 강한 방위입니다. 음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안에서 음과 양은 서로를 보완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드는 순간 몸 안의 양기, 양위는 가장 낮은 상태로 내려앉습니다.
바로 그 취약한 순간에 머리맡이 북쪽에 강한 음기를 향하고 있다면 몸은 밤새도록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가장 예민한 부위인 머리와 목, 어깨를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늘의 기운을 받느냐, 땅의 냉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매일 밤 차가운 북쪽의 음기 속에 담가두는 것은 마치 귀한 도자기 항아리를 얼음물 속에 밤새 담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항아리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균열이지만 그 균열을 통해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건강도, 재물도, 가족의 평화도, 이것이 바로 북쪽 머리 방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도 이 원리는 뒷받침됩니다. 북방은 오행우싱에서 수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수의 기운은 본래 생명을 키우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과거나 방향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생명력을 잠식합니다. 특히 신장, 선장과 방광의 기운을 주관하는 수의 기운이 밤새 머리 쪽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이 뒤따릅니다.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니 낮에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운이 고갈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여도 잡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영향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는 어른, 즉 부모가 북쪽 머리 방향에서 오랫동안 잠들게 되면 그 기운의 결핍은 가정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부모의 기운이 약해지면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자녀들도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집안 전체에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기운은 잠자리에서 시작된다. 잠자리가 바르면 가정이 바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침대 머리맡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북쪽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바꾸십시오. 거창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대 방향 하나를 돌리는 것,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몸 안으로 흘러드는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쪽 머리 방향이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위협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와 세 번째 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을 꾸밀 때 예쁜 커튼을 고르고 편안한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침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긍지는 침대의 발치 혹은 머리맡이 화장실 문이나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배치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기운의 흐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탁기 좋게가 가장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은 본질적으로 오염된 기운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온갖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거리에 소란스러운 기운,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분노와 시기의 기운도 함께 들어오는 곳입니다. 침대가 이 두 공간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배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드는 순간 몸의 모든 방어막은 내려갑니다. 의식은 잠들고 몸은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탁한 기운과 현관을 통해 스며드는 혼탁한 기운이 아무런 저항 없이 몸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이 곁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기운을 결정한다. 밤새 탁한 기운을 마시며 잠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화장실 문을 마주한 채 잠드는 것은 마치 오염된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가릴 여유도 없습니다. 몸은 그저 흘러드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수개월, 수년이 쌓이면 몸은 만성적인 피로와 각종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 재물은 들어오는 족족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병원비, 사고 수습 비용, 관계의 트러블로 인한 손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밤마다 쌓여온 탁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날카로운 가구의 모서리나 창문이 침대를 직접 향하는 배치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살기사태라고 부릅니다. 살기란 글자 그대로 생명력을 해치는 기운입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는 기운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강하게 쏘아냅니다. 책상의 모서리, 옷장의 날카로운 끝, 창틀의 각진 부분이 침대를 향해 있다면 그 방향에서 끊임없이 예리한 기운이 잠든 사람을 향해 흘러드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칼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칼날은 매일 밤 조금씩 당신의 기운을 베어냅니다. 살기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원인 모를 두통과 어깨 결림이 만성화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며 예민해집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이유 없는 갈등이 잦아지고 하려던 일들이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재물의 흐름은 당연히 막힙니다. 기운이 불안정한 사람 곁에는 좋은 기회도 귀한 인연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침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침대 발치에 화장실 문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침대 옆에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가 당신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문의 각진 프레임이 잠든 당신의 몸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구를 조금 옮기고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을 들이고 침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운의 차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 삶의 기적은 항상 아주 작은 정돈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저는 피해야 할 방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기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항상 경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곳을 알았으면 반드시 열린 곳을 찾아라. 기운의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열린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기운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 변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통수에서 가장 기란침대 방향으로 손꼽히는 것은 동쪽과 남쪽입니다. 먼저 동쪽 머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은 오행에서 목무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목의 기운은 봄날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방향,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방향, 동쪽은 그 자체로 희망과 시작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머리맡을 동쪽으로 향하고 잠들면 새벽녘 태양의 첫 기운이 가장 먼저 머리 위로 흘러 들어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과 활력이 자연스럽게 샘솟습니다. 특히 건강이 약해진 분들, 오랜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께 동쪽 머리 방향은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쪽의 먹기는 몸 안의 간과 담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해독과 재생의 흐름을 돕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좋은 판단과 기회가 따라옵니다. 남쪽 머리 방향은 재물운과 사회적 성취를 원하시는 분들께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남쪽은 오행에서 화호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은 밝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열정과 번창, 인정과 명예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머리맡을 남쪽으로 향하면 수면 중에 화기의 따뜻하고 활발한 기운이 몸 안으로 스며들어 사회적 관계에서 귀인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고 하는 일에 활기가 붙으며 긍정적인 흐름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쪽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 잠드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 사람의 삶에는 늘 빛이 앞서 걷는다. 사업을 하시는 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열고 싶으신 분, 남쪽 머리 방향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방향 전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공간의 정돈과 함께 마음의 의리를 병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침대 방향을 바꾼 후 반드시 함께 실천하셔야 할 3가지 작은 의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맡에 맑은 물 한 잔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물은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흐름을 끌어들이는 매개체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유리컵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 침대 머리맡 오른쪽에 놓아두십시오. 이 물은 잠드는 동안 주변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새벽에 신선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은 반드시 화분이나 바깥에 버리고 새 물로 교체하십시오. 같은 물을 이틀 이상 두지 마십시오. 탁기를 흡수한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침구의 색을 따뜻한 계열로 바꾸는 것입니다. 흰색과 차가운 계열의 침구는 음기를 강화합니다. 연한 황토색, 따뜻한 베이지, 부드러운 연두색 계열의 침구는 공간 안의 양기를 높이고 재물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하게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베개 커버 하나, 담요 하나를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침실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잠드는 순간의 마음이 그날 밤 당신이 받아들이는 기운의 질을 결정한다. 눈을 감기 전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에 감사하며
내일의 좋은 기운을 조용히 청하십시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의 감사가 8시간의 수면을 기운의 충전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재물이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들기 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품고 눈을 감습니다. 그 감사의 기운이 밤새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침대의 방향을 바꾸고 맑은 물 한 잔을 놓고 따뜻한 세계 친구를 두르고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이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당신의 침실은 단순한 수면 공간이 아니라 기운을 충전하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신성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늘의 기운은 준비된 공간을 향해 반드시 흘러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침대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야 할 방향, 불러들여야 할 방향, 그리고 기운을 활성화하는 작은 의뢰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낸다면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절반만 전한 것이 됩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진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바깥 공간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돈해도 마음의 공간이 어지럽다면 그 모든 노력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대의 방향보다 더 근본적이고 풍수의 어떤 원리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눈에 집이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내면이 바깥으로 투영된 거울이었습니다. 집이 어지럽고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공간이 맑고 정돈되어 있으며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평화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풍수는 공간을 통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삶의 철학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방해했다. 운이 나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기운의 가장 강력한 독이다. 원망을 품은 가슴에는 재물도 건강도 좋은 인연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원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몸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침대 방향을 아무리 잘 맞춰도 가슴속에 원망의 독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기운은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문을 안에서 잠가버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래된 원망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 안에서 재물운과 건강운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 이해됩니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예절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행위이며 하늘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늘도 기억한다. 그 사람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한다. 거창한 제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조상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작은 공경의 마음이 당신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재물과 건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제가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앞서는 곳에는 기운이 멈추지만 주려는 마음이 먼저인 곳에는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든다. 재물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 하고 더 꽉 쥐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움켜젬이 기운의 흐름을 더욱 막아버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힘든 가정에 있는 지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이 당신의 기운을 열고 막혔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배추는 손해가 아닙니다. 배추는 기운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이 세 가지, 원망을 내려놓는 것, 조상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침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운의 법칙입니다. 공간의 풍수는 마음의 풍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바깥을 바꾸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르면은 어떤 공간에서 잠들어도 하늘의 기운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북쪽 머리 방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균열, 화장실과 현관을 마주한 배치가 불러들이는 탁한 기운, 날카로운 살기가 밤마다 심신을 베어내는 두려운 현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의 생기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맑은 물 한 잔과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기운의 문을 여는지, 마지막으로 모든 풍수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방향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당신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밤부터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사람과 자신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는 그보다 더 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단 하나만이라도 바꾸십시오. 침대의 머리맡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 방향을 돌리십시오. 화장실 문이 침대를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문을 닫고 주무십시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가 침대를 향하고 있다면 천 한 장으로라도 그 각진 부분을 덮어두십시오. 머리맡에 맑은 물 한 잔을 놓으십시오. 따뜻한 색의 침구로 몸을 감싸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기 전 딱 1분만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기운의 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빠르게 삶 안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반드시 건강해지고 재물이 풍성해진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한다. 나는 올해 모든 빚을 갚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글로 쓰인 다짐은
기운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의 씨앗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가슴으로 믿는 것은 하늘에 올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와 같다. 오늘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따뜻한 공감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서로의 복을 키워주는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가 담긴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고 더 많은 가정이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운을 활짝 여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진심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함께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침실에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기운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몸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께는 빠른 쾌유를 빕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우신 분들께는 그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빕니다. 자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는 그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는 그 무게가 올해 안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밤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첫 번째 밤이 되기를 저는 두 손 모아 바랍니다.